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엔비디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과열 문제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엘에서 과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 AI 칩 블랙엘을 주문한 기업들이 주문 지연 또는 캔슬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무려 장중에 1.97%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블랙엘의 칩이 장착된 렉의 첫 번째 출하분에 과열이 발생하고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주문은 연기되고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렉은 칩, 케이블 및 기타 필수 장비를 안전하게 담고 서로 연결하는 필수 장치인데요. 자, 마소,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은 엔비디아 블랙엘 GB200 렉에 대한 주문을 일부 취소해버렸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이들 기업은 각각 100억 달러 상당의 블랙엘 렉이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고객들은 기존 AI 칩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파트너사인 MS의 경우 마소죠. 애리조나 피닉스에 5만 개 이상의 블랙엘 칩에 장착된 GB200 렉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오픈 AI는 MS의 이전 세대의 엔비디아 호퍼 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블랙엘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AI 칩으로 호퍼, 즉 800억 개의 2배가 넘는 데다 최대 25배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수조 개의 파라미터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 그러죠.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죠. 자, 디인포메이션은 GB200 서버렉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주문 감소가 엔비디아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자, 황 사장은 지난해 11월 블랙엘로 지난 4분기 동안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란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97%가 하락한 133불 2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4% 넘게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및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한 점도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죠. 한편 황 사장은 블랙엘 72개 칩을 탑재한 액체 냉각 서버에서 초기 테스트 중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전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간만에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갔었는데 지난주부터 마치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주가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지금 전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지난주 기억하시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 그 다음에 목요일 하루 쉬었고 수, 화, 지난주 월, 화, 화요일날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격히 빠진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심쩍었거든요. 이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황 사장이 CES 기조연설 하면서 따다당 했는데 본인 근데 이제야 알 수가 있었네요. 이 과열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저때 이미 줄줄줄줄 정보가 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오죽하면 이전 모델로 교체해달라고 했을까? 조금 기다렸다가 받으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 모델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도 못하겠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과열 문제는 잊을만 하면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발열. 일단 엔비디아가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이 발열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소식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2.17% 상승한 403.81로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 도치, 3일 연속 도치가 나왔죠. 수, 목요일 쉬었으니까 화, 수, 금. 도치가 나오면서 계속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테슬라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유럽의 최대 연기금이 테슬라 지분 전량 매각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랑 유럽 쪽이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뭔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인가요?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가 테슬라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머스크의 과도한 보수와 노동 환경 문제라지만 이면에는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BP는 지난 3분기에 테슬라 주식 5억 7,1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8,650억, 5억 달러, 8,605억 원 어치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자, ABP 대변인은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식 매각 결정에는 비용, 수익률, 책임 투자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2024년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죠. ABP는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례적으로 높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다수 주주의 찬성으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통과됐었죠. 자, ABP는 머스크의 보수 문제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덜란드 신문의 헷 피난시엘레 다흐블라트라는 곳에서는 테슬라를 매각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꼽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ABP가 테슬라 주식 매각 이후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인데요. ABP 대변인은 우리는 장기 투자자라며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ABP 지분 매각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버디,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특히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독일 극우 정당 대회를 트위터에서 생중계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지나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장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86,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 S&P 500 플러스 0.16, 러셀 2000 플러스 0.1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다우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나스닥이 지독히도 못 갔었는데 막판에 나스닥이 힘을 내어주면서 지금 4대 지수가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상승의 피날레를 마무리가 되었고요. 특히 나스닥의 상승에는 테슬라가 앞장섰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을 좀 잠시 정리해드리자면 지난 12일 미국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이 증가했죠.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15만 5천 명을 크게 웃돈 수치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패드워치롤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이날 무려 47.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4.8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4.8이라고 하는 거는 2024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한 건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가 얼만큼 마무리가 됐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8030. 와, 오늘 4.8030. 와우. 대단하네요. 대형 기술주 그룹 M7은 2.17% 오른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는 1% 이상 하락했고요. 마소와 아마존, 알파벳은 약보합을 나타냈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인 TSMC와 암도 3% 안팎으로 내렸고요. ASML도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이상 빠졌습니다. 고금리 현상은 이 고금리의 환경은 통상 성장주에 불리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이 같은 분위기의 기술주들은 약세를 나타냈는데 특별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과열 문제 때문에 1.9% 내리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한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급락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32% 넘게 폭락했고 아이온큐 역시 13% 폭락을 했는데요. 와, 이거 좀 심각하죠. 여기 좀 보면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오늘 들으셨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폭락에는 지난번에는 황 사장이 야 이거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기에는 이거 한 30년 걸려 그러더니 오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 메타의 저커버그도 오늘 한 방 또 날렸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먼 얘기다. 야 이거 뭔가 좀 느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사장이 기술 상용화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지난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늘은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가 거들고 나서자 관련주들이 요동쳤습니다. 저커버그는 미국의 최대 팟캐스트인 조 로건 아시죠? 조 로건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양자 컴퓨터를 디스하려고 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운을 뗐지만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왜 얘기를 해? 자신의 판단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 역시 실용화에 대한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빅테크 거물들이 연거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오늘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다시금 꼬꾸라졌습니다. 레기티는 30% 넘게 폭락했고요. 지난해 1400% 넘게 폭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올해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이온큐 역시 30%, 와우. 퀀텀 컴퓨팅도 30%, 아이온큐 15% 가까이 급락했고요. 지난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팔리던 애플의 아이콘,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커버그도 한마디 했죠. 주말에. 애플은 혁신은 이제 저리 가고 끝까지 옛날 거 우려먹은 거. 여기서 옛날 거 우려먹는 게 뭐냐면 아니 아이폰 만들다 끝날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오늘 제대로 한 방 쳤는데 저커버가 예전엔 이렇게 남의 기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했는데 트럼프 쪽에 줄을 자꾸 대더니 시킨 것 같습니다. 그쵸? 뭔가 느낌이 살짝 나지 않습니까? 자, 시장 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은 4.1% 줄어든 7,690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시장이 2.4%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18.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서 겨우 자존심은 지켜냈지만 중국 샤오미가 13.6%까지 몸집을 불리는 동안 중국의 토종 업체들의 추격에 쫓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은 더 가파르게 중국 업체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샤오미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출하량은 15% 넘게 증가한 반면 애플은 1%도 안 되는 0.9%. 이야, 이거 참 쪽팔린 일인데. 지난 4분기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아이폰 부진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중국에서는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집단 소송 재판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기만 보였던 아이폰 왕국 생태계에 균열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대안은 아이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던 애플의 아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이 공들여서 만든 애플의 AI의 카드를 꺼냈지만 그 카드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일라일릴리 소식인데요. 내년에 먹는 비만 치료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CNBC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데이비드 릭스 CEO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로글리프론의 3상 실험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이면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라일릴리는 제파운드를 앞세워 노보디스크의 위고비와 함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 속에서 오포로글리폰이 먹는 비만 치료제 중 첫 타석에 나서 시장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량 형태로 하루 1회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우수하고 생산이 쉬운 데다가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앞서 이상 시험에서 체중을 평균 14.7% 감량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디스크 위고비가 지난 3년간 글로벌 비만약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데 이런 독주 체제를 멈춰 세울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테슬라와 안녕을 구한 유럽 최대 연기금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유럽 연기금이 테슬라 많이 8,600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때 9만 선이 무너졌었습니다. 보이시죠? 요때. 와우. 9만 깨졌다가 지금 가까스로 지금 와우. 지금 살아서 지금은 현재 94,471.03.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9만이 깨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메모해 둬야겠죠. 자, 밤사이 비트코인이 가격의 장중이 한때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약해지는 것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만이 깨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투자는 강심장으로 길게 보든지 아니면 모멘텀으로 부지런하게 모멘텀 상황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그린란드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방위, 자원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이거 팔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주놀에서 얼마 전 영상에서 그들이 저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해서 여러분, 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놀라운 미주놀의 통찰력입니다. 또 자뻑한다고요?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또 하나, US 스틸. 티커는 X잖아요. 제가 이 종목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모방에서. 저희 추천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수가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주가는 여기서부터 계속 급등해서 벌써 20% 급등했거든요. 이때부터. 뭔가가 있다. 근데 뭔가가 있다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또 다른 철광사들이 헐값으로 지금 US 스틸을 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거의 현실화돼가는 분위기거든요. 자, 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클리프스, 이하 클리프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쟁사인 뉴코와 손잡고 US 스틸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쩐지 냄새가 났다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클리프스는 US 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에 US 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 스틸을 뉴코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해서 돈 많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저렇게 매각한다. 야, 머리 좋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주당 30달러대로 이는 앞서 일본 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보다 훨씬 낮습니다. 뭐 거의 반값이네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US 스틸의 일본 제철 매각을 최종 불허한 바 있죠. 이처럼 미국의 정부가 US 스틸의 일본 기업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미국의 기업인 클리프스의 곤칼베스 CEO가 US 스틸 인수에 대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재도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됐어요. 일본 제철의 인수가 희박해지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오늘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야, 당분간 여러분 US 스틸 주가가 좀 요동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뉴스화 됐으니까 아마 세력들은 한번 꺾어버릴 겁니다. 개미들을 한번 태우고 다시금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아래로 움직일 텐데 아무튼 미주놀과 함께 트레이딩 잘해서 정말 야금야금 주가도 좋잖아요. 36불짜리 얼마나 사냥하기 좋은 가격대입니까? 그쵸? 함께 사냥에 성공하기를 합시다. 성공하길 어떻게 하냐고요? 공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2년 내 최고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전통주는 오르고 기술주는 대폭 조정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둔화될 것을 내다본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매도하면서 전통주로 갈아타는 행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미주놀의 스탠스 뷰입니다. 다우는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임시 휴식처, 임시 피난처, 임시 머무는 자리는 될 수 있지만 안 가면 안 갔지. 다우가 시장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그렇죠. 철저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든지 모멘텀 통해서 아니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마치 오늘 테슬라를 보면
보십시오. 오늘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되게 행복하셨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던 테슬라의 지저돈. 여러분 테슬라 멤버십만 들어도 테슬라의 지지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알려드립니다. 오늘 테슬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애프터장 아직 끝나기 30분이나 남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테슬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가 현재 몇 프로가 오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또 우리 모두의 또 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테슬라가 1.93% 조금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그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테슬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이제부터 좀 더 올라와야지 아직 멀었다는 사람과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갔거든요. 테슬라와 테슬라 2배짜리 TSLA까지. 일단 단타로 들어가서 일부는 팔았는데 일부는 조금 스윙으로 좀 연장해서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연결될 때는 굳이 다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내일은 PPI, 모레는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할지는 내일 시장을 보고 나머지 얘기입니다. 스윙으로 계속 연결해서 가져갈지 다 전량 매각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 소식 좀 전해드리면 아직도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불면서 베벌리 힐스, UCLA, 게리 뮤즘도 지금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들이 다니는 UCLA도 다 나가라고 하고 있고요. 잘못하면 학교를 다시 다 지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산타아나 강풍이 오늘 월요일 다시 또 강하게 분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도 지금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여기가 이 정도 세면 저기는 더 많이 세는데 아무튼 LA 대재앙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연방 지원의 신청이 지금 착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돈의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저희 미주놀에서도 저와 스태프들이 별도로 여러분들과 모금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마스크와 필요한 것들을 도네이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 펀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LA와 이 산불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시라고 드리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미주노 가족 여러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흩어 있든지 미주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죽었다 깨도 모르겠죠.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선한 일, 좋은 일에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미주노의 파이널 골인 나눔 있는 선한 무자의 모습은 바로 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공부방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고 또 최근에 저희 커피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24시간 미주노래 공부 뉴스 채널을 들을 수 있으시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